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 제롱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프라모델 MG 건탱크의 리뷰입니다. 2009년 9월에 발매했고 가격은 엔가로 4,800엔입니다. 국내 정가가 57,600원이죠?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구판이 없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건담 2.0 발매 당시에 비슷하게 발매했기 때문에 뭐 얼마 안 돼서 발매했어요. 1년 정도인가? 그렇게 발매했기 때문에 뭐랄까 호환은 2.0이랑 돼요. 다만 이 친구는 구판이 없습니다. 2.0이란 타이틀은 없지만 2.0이랑 호환이 되는 거죠. 뭐 그동안 건탱크 MG가 없기도 했지만요. 그렇지만 실제로 만들어 보면은 얘 2.0 앞으로 안 내겠다는 소리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품질이 좋습니다. 정말로 만지는 재미도 조립하는 재미도 있어요. 탱크라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그럼 MG 건탱크 한번 살펴봅시다. 자, MG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고품질에 속하는 프라라 생각합니다. 일단 외형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디테일적인 부분, 특히나 프레임 부분에서도 상당히 품질이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정성이라던가 아니면은 뭐랄까 가동? 예, 다른 등급이라든가 애니메이션에선 특별히 막 찾아보기 힘들었던 그런 기믹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정말 재밌습니다. 간단하게 HG랑 비교해봅니다. 이쪽은 V작전 세트에 들어있었던 건탱크인데 이 당시 HG 건탱크도 품질이 별로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리바이브가 안 나오는 이유가 느껴지는 그런 HG이기도 했는데 MG는 그 이상의 품질이다 보니까 강추할 만하죠. 같은 코어 블록을 사용하는 퍼스트 2.0입니다. 어울리죠? 근데 희한하게 건탱크 쪽은 까보면 디테일이 더 훨씬 좋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둘 중에 뭘 먼저 조립하실래요? 그럼 전 건탱크 먼저 조립해보고 싶다고 말을 하고 싶네요. 미리 말씀드릴 건 이제 콕피트 부분에 클리어 블루는 제가 도색한 겁니다. 원래는 무색의 클리어예요. 콕피트 내부에도 클리어 파츠에다가 프레임을 덧대는 파츠가 있고 그 안쪽으로는 파일럿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했는데 좀 디테일해 보이는 부분이죠.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의 양옆으로도 테트론실을 붙여주게 되어 있고요. 잘 보면 흉부에도 몰드가 추가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애니메이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런 몰드. 그리고 역시나 뭐 건식 데칼이나 뭐 실드를 이용을 해서 양옆으로 이렇게 추가적인 이런 마킹들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재밌는 점이라 그러면은 흉부입니다. 흉부 이렇게 열어보면은 덕트가 열립니다. 흉부 덕트 짜잔, 이런 식으로 연동해서 한쪽으로만 열어도 열립니다. 내부는 제가 따로 도색했던 겁니다. 이거는 옛날에 크롬 마커라고 있었어요. 건담 마커 중에 이제 크롬 실버 마커가 있었는데 그거 지금은 생산 중단됐죠. 그 당시 남은 걸로 칠해놨던 거예요. 그리고 복부까지 내려옵니다. 이 복부 안쪽에는 코어 블록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기본 디테일, 몰드는 다 뭐 프레임 내부에 구현돼서 원래 여기는 HG로 보면은 다 몰드였던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프레임부터 해서 이렇게 분할해 놓은 거고 노란색 포인트 분할이고요. 그리고 백팩 쪽 기본 형태 지켜주고 있고요. 잘 보면 여기도 이제 건식 데칼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연방군에 마킹이 들어가 있고 위에는 또 테트론실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간단하게만 살짝 빼도 이렇게 내부 디테일을 또 구경할 수 있고요. 허리 쪽도 복부랑 비슷하게 생겼죠. 생긴 것 자체는. 그리고 뒤쪽도 마찬가지로 건식 데칼 다수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RX75라든가 연방이라든가 이제 원거리 서포트 기체다라는 그런 데칼이 붙게 되죠. 앞부분도 마찬가지로 뭐 연방이라든가 RX75 그 외에 다수의 코오션 등을 다 건식 데칼로 재현을 해줍니다. 생각보다 테트론실로 붙었을 것 같은데 은근히 건식인 부분이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팔에는 테트론실로 된 뭐 라인이 붙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 외에도 코오션 같은 게 또 밑에 붙게 되고 그리고 양쪽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재밌는 부분이라 그러면은 뭐 어차피 무장에서 보겠지만 팔을 회전시키면은 이렇게 포대가 움직인다는 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궤도입니다. 궤도. 개인적으로 정말 재미있게 만지고 힘든 부분 중 하나였는데 궤도 안쪽의 디테일도 상당히 좋은 편이죠.
요 정도면은 먹선 넣는 재미 있습니다. 먹선 한번 넣어보시기를. 그리고 궤도들에도 다 이렇게 몰드가 있기 때문에 먹선 넣는 재미 있습니다. 한번 꼭 넣어보시기를. 거기다가 궤도는 전부 다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도 이게 플라스틱 마찰음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리얼합니다. 쓸데없이. 일단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죠. 그치만 이 모든 궤도는 파츠가 하나하나 따로입니다. 전부. 잘 보면 이렇게 해서 궤도를 분리할 수 있어요. 짠! 자, 이런 식으로 파츠 하나하나를 다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한쪽 궤도당 38개의 파츠가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걸 양옆으로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이게 76개 정도 작업을 해야죠. 그러고도 파츠가 조금, 지금 제가 하나는 파손이 됐는데 4개가 더 남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 궤도 중간에 하나 2가 나가도 이제 파츠 교체할 여유분이 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궤도를 제거한 상태도 내부에 전부 다 뭐 이런 스프링스러운 부분들이 들어가 있죠. 정말 재미있는 거라면은 진짜입니다. 실제 스프링이라는 건 아니고요. 플라스틱의 탄성을 이용한 기믹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죠. 모든 휠마다 전부 들어가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큰 재미라고 할 수 있겠죠. 앞엔 없었지.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조립 중에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말한 겁니다. 대신 멋지긴 합니다. 디테일도 좋고 조립하는 재미도 있고 근데 궤도가 생각보다 잘 빠집니다. 잘 보면 연결하는 부분의 핀이 굉장히 얇죠. 거기다가 연결되는 건 C형 파츠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작은 C형 파츠. 그래서 조립하고 너무 만지다 보면 어느 하나 빠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제 관리할 때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재밌는 점이라면은 이런 부분 때문에 살짝 이렇게 궤도가 처지는 것도 재현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 바닥에 딱 이렇게 내려놨을 때는 이 윗부분이 오히려 처지는 걸 볼 수 있죠. 되게 리얼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건탱크 한번 프레임 봅시다. 전신에 걸쳐서 프레임은 다 들어가 있고요. 머리끝부터 궤도 하단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디테일해 보이면서도 화려하죠. 일단은 콕피트 부분도 안쪽에 이렇게 몰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상체부터 해서 복부 부분은 코어 파이터가 들어가니까 이게 비어있는 형태의 속은, 그리고 팔 부분은 그냥 뼈대만 있는 정도 그런 느낌이고, 허리 부분도 프레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또 가동하는 포인트 중 하나기도 하죠. 그리고 궤도 쪽, 궤도 쪽은 안쪽에 이 내부에도 데칼이 붙을 정도로 조립하면서 데칼을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안쪽도 확실하게 조립이 되면 안 보이는 부분들, 이런 데에 데칼이 붙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신경 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바깥쪽도 화려합니다. 이 레버는 궤도가 아래 위로 가동하게 하면서 이제 차고가 높아지고 낮아지고를 표현한 거고요. 이거는 기믹 때 좀 더 보도록 하고, 바닥 쪽에도 어느 정도 이제 가려지는 부분들에도 몰드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재미있는 점은 이 백팩 부분에 120mm 캐논용 탄환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탄이 정말 많네요. 많이 발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가동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번엔 가동입니다. 어디 한번 살펴보죠. 목 부분은 어느 정도 회전은 해주지만 역시 디자인상 많이 움직이기 힘들고요. 대신에 앞뒤 가동이 굉장히 큽니다. 고개를 들거나 숙이거나 할 때 많이 움직여주고요. 어깨 자체가 앞으로 뽑혀 나오거나 이러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옆으로 들 때 편하고요. 그리고 회전 크게 해주기도 합니다. 팔뚝 회전도 할 수 있는데 팔꿈치 굽혀지는 건 굉장히 적게 굽혀지죠. 이 부분은 또 재밌는 기믹이 있죠. 팔꿈치를 잡고 당겨주면 이렇게 팔꿈치가 연장됩니다. 이렇게 해서 90도까지 굽히는 게 가능하죠. 진짜 재밌는 것도 허리 부분인데 회전해줍니다. 하면서도 외장이 이렇게 갈라지는 걸 구경할 수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내부에 이제 가동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움직이는 포인트들입니다. 이렇게 뿐만 아니라 흉부가 이렇게 앞뒤로 가동한다든지 옆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든지 옆으로 꺾는 거는 위에 관절, 아래 관절 이중입니다. 해서
위에만 살살살 움직일 수도 있고 아예 밑을 움직여서 더 꺾어줄 수도 있고요.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 부분. 흉부만 앞뒤로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랫부분 있죠? 앞으로 밀면은 연동해서 앞으로 굽혀지고 뒤로 또 밀어주면은 쭉 뒤로도 밀리게 되어 있어요. 해서 허리 자체의 가동은 굉장히 자유롭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궤도입니다. 궤도 가동이 있습니다. 아까 이 가동 본 거 아니냐고요? 전혀 아직 안 봤습니다. 궤도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쓱 빠져서 확실히 빠진 게 보이죠? 궤도 자체가 회전을 합니다. 와우! 정말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또 내부 디테일을 구경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각도를 좀 더 주는 것도 가능하죠.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거의 막 뒤로 꺾어줄 수 있는 수준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궤도 자체를 회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이 상태에서 프레임 자체를 바깥쪽으로 빼내면서 궤도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예 이거는 차고 자체가 완전히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죠. 거기다가 내부에 잘 보면 이렇게 프레임도 보이고 가동하는 실린더도 있습니다. 여기에 실린더까지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디테일한 모습이다 라고 느껴지기도 하죠. 거기다가 여기서 조금 더 빼줄 수도 있어요. 좀 더 이렇게 프레임 빼주거나 살짝 이렇게 궤도 자체를 이렇게 가동을 시켜준다거나 바깥쪽으로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죠. 만든 지 11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좀 관절도 튼튼하고 괜찮습니다. 양호하네요, 상태. 더구나 아까 프레임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거, 궤도 자체 가지고 이제 차고를 높이는 거, 아래쪽에 있는 커버를 열어주면, 이렇게 열어주면 안쪽에 데칼과 함께 레버가 보입니다. 레버를 앞으로 밀면 짜잔! 자, 이렇게 차고 자체가 궤도를 통해서 높아졌다, 낮아졌다. 아무리 분리되어 있는 궤도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꽤나 신경 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딱히 걸리적거리는 것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가동을 하거든요. 아주 보기 좋다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아이디어도 좋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하체에 추가적인 기믹이 있는데 바로 지지대입니다. 앞부분에 살짝 앞으로 빼서 싹 내려주면은 바닥에 지지할 수 있는 게 내려오고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커버를 벗겨주면 안쪽에 덕트와 함께 이게 또 지지대가 바닥을 향해서 세워지는 거 볼 수 있죠. 이걸 이용하면 뒷부분에 지지를 해주면서도 이제 궤도를 살짝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적을 공격하는 높이 자체를 아예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건탱크라면 뭐 불가능한 기믹이기도 했죠.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대로 기믹 이어서 살펴보면은 코어 블록 시스템이겠죠. 콕피트 앞부분의 해치를 이렇게 열어주고 그대로 상체를 들어 올려줍니다. 그럼 안쪽에 코어 파이터가 수납되어 있고요. 이 코어 파이터는 기본적으로 2.0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동해서 펼쳐진다거나 날개를 펼쳐서 앞부분 기수까지 쭉 빼서 역시나 클리어 파츠는 클리어 블루로 도색한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콕피트의 방향을 짠! 코어 파이터의 완성! 간단하죠? 뭐 코어 파이터는 2.0이랑 같기 때문에 여기에 기본 기믹들 캐노피가 열린다거나 뒷부분에 미사일이 전개되는 등 기본 기믹은 같고요. 여기다가 랜딩 기어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아랫부분에다가 끼워주면 어차피 코어 파이터가 이렇게 도킹하면 안 보이니까 별도로 전시해도 괜찮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같이 전시할 수도 있죠. 그리고 메인 무장으로는 이 120mm 캐논 역시 건식 데칼이랑 테트론 실을 이용을 해서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화려하게 잘 되어 있죠. 가동을 할 때는 안쪽에 이렇게 내부 디테일도 구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가동을 할 것이냐 살짝씩 해줍니다. 살짝씩. 보통 캐논이 발사되면은 뒤로 반동이 있잖아요. 방금 봤던 이 궤도의 스프링 같은 게 여기도 들어있습니다. 중간에 잘 보세요. 이렇게 발사, 반동 안쪽에 들어갔다가 스프링으로 튀어나오는 기믹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움직이진 않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다는 게 중요하겠죠. 뿐만 아니라 흉부에서 이렇게 지지대가 올라옵니다. 앞으로 쭉 펼쳐지기도 하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실린더 디테일도 들어가 있죠. 가동하는 실린더는 아니고요. 해서 포가 이렇게
지지되는 형태를 재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에는 4연장 40mm 밤 미사일 런처. 아까 봤던 이렇게 뒷부분을 회전시키면은 이렇게 포구가 앞뒤로 가동하는 형태입니다. 안쪽에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재밌는 부분이고, 양팔 전부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동은 아니다 보니까 그건 조금 아쉽지만요. 마지막으로 정크를 제외한 기본 구성은 이렇습니다. 코어 파이터 아까 잠깐 봤고요. 그리고 파일럿 피규어들 테트론실 남는 것도 있고 LED 유닛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파일럿 피규어는 순서대로 하야토, 류, 브라이트, 미라이가 4명이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아까 코어 파이터랑 머리에 타는 것도 다 캐릭터 피규어고요. 그치만 서 있는 피규어는 이렇게라는 거. 브라이트랑 미라이까지 넣어줄 줄 몰랐는데 굉장히 신경 쓴 구성이고, 테트론 실도 잘 보면은 윗부분에 웬 이상한 코션 워닝 막 이런 게 보입니다. 그죠? Remove before warning.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붙여서 제거하지 말라, 제거하면 위험하다, 이런 표시를 해놓는 거죠. 이런 게 총 이제 4개가 들어있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리얼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걸 넣어줬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LED 유닛. LED 유닛은 초록색입니다. 쭉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요. 제 거는 오래돼서 그런가 유독 좀 불안정하긴 하네요.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일단 LED는 켜주고요. 그 다음에 머리 부분을 잡고 살짝 들어 올려주면은 이렇게 안쪽에 공간이 나옵니다. 머리 쪽에 보면은 이렇게 돌기가 보이는데 이 돌기에 맞춰서 LED 유닛을 고정해 준 다음에 다시 조립. 잘 보면 헤드라이트처럼 양쪽에 불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열고 보니까 확실히 잘 보이네요. 그쵸? 더 재밌는 점, 여기 안쪽에 계기판에도 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야, 요런 센스는 정말, 이 당시엔 정말 대단했습니다. 요즘에는 보기 힘든 센스죠. 그리고 코어 파이터 자체는 2.0의 호환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렇게 접어서 이 건담 2.0이랑 호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보면은 재밌는 점이라고 하면 여기 코어 파이터의 컬러도 다르죠. 건탱크에 들은 게 좀 더 선명한 빨간색을 띠고 있기도 하고 파란색도 좀 더 진하죠. 이런 차이가 좀 있고, 같은 맥락으로 건탱크의 상체와 하체를 호환할 수도 있죠. 이제 각자 코어 파이터를 바꿔주고, 지금 바꾼 겁니다. 이쪽이 건탱크 코어 파이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서로 연동할 수 있다는 게 이 코어 블록 시스템의 장점이죠. 엄청난 장점. 이거 가지고 노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MG 건탱크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구판이 따로 없었던 만큼 2009년에 굉장히 좋은 품질로 나왔고 겁나게 신경 쓴 부분들이 여럿 보였다라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요소 중 하나고요. 개인적으로는 조립하면서 정말 재밌다, 신기하네 싶었던 프라 중 하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코어 블록 시스템 자체는 2.0이랑 호환이 되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생활 되세요. 안녕! 빠부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굉장히 좀 보는 내내 재밌는 구석이 좀 여럿 보이죠? 모르던, 지금까지 애니메이션에서도 없었던 기믹이라든가 궤도가 벌어져서 막 내려가거나 막 등등등 정말 재미있게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해서 외형은 10점 줄까 합니다. 일단 프로포션도 잘 잡혔고요. 색분할 완벽하고요. 기본적으로 외형적으로 보이는 부분들 잘 만들어졌습니다. 디테일도 좋고요. 몰드도 많고. 그리고 가동 부분도 신경 많이 썼죠. 팔꿈치가 연장하는 등 10점입니다. 특히나 궤도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여러모로 차고 자체를 이렇게 높였다 내렸다 하는 재미도 존재합니다. 만져보시길 바랍니다. 꼭. 그리고 무장 부분도 10점. 일단은 포신 안쪽에 스프링을 넣은 거라든가, 쇠 스프링은 아닙니다. 스프링 기믹이 있다던가, 팔 돌리면은 이제 포대가 막 앞뒤로 움직인다든가, 반동이 있다든가,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기믹 부분에서 9점입니다. 다른 기믹도 정말 좋습니다. 무장 기믹이라든가, 궤도 기믹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지지대 기믹이라든가, 덕트가 열리는 기믹이라든가, 정말 다 좋은데, 궤도가 잘못 건드리면 잘 빠질 수도 있다는 점.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것 같지만 그냥 세워놓어도 괜찮아요.
본격적으로 만지기 시작하면 좀 빠질 것 같은 구간이 몇 군데 보입니다. 한쪽이 양옆으로 이렇게 C형 파츠가 내려가는데 한쪽이 떠올라 있네 여기 또. 네, 한쪽이 떠올라 있다던가 그런 게 한두 개씩 보입니다. 만지다 보면. 만지지만 않으면 상관은 없어요. 가성비는 10점입니다. 4,800엔입니다. 57,600원 정가 강추입니다. 네, 일단 LED 기믹 들어가 있고요. LED 유닛까지 넣어줬고 그리고 기본 기믹들이 정말 만지는 재미들이 많습니다. 쏠쏠합니다. 만지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요. 그 와중에 아쉬운 부분이 궤도가 빠지는 부분인 거죠. 궤도를 딱 잡고 힘차게 딱 이러고 빼야 되는데 살며시 어디 안 되는데 이런데 딱 잡고 빼야 되니까 그 부분만 신경 쓰신다면 나머지 만지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프레임 구경하는 재미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재롱이었어요. 버버쉐!